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건강한 하루를 전하는 88보감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심장마비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가는 장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수십 명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집이나 화장실, 거실, 계단, 운전석에서 발견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검진 정상인데 괜찮겠지. 아직은 젊은 편인데 설마 혈압약 먹고 있으니 괜찮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 환자 중 상당수는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 쓰러지고 매일 산책하던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심장마비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중앙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답답함, 쥐어짜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했나? 소화가 안 되나?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 통증은 가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어깨가 묵직하고, 턱까지 당기는 느낌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심장과 팔, 턱은 같은 신경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면 다른 부위까지 함께 아픈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입니다. 가슴은 안 아픈데 극심한 피로가 오는 경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겁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인가, 위장 문제인가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흡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증상 발생 후 30분 안에 119에 신고한 사람과 2시간 뒤에 신고한 사람의 생존율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30분입니다. 그 30분이 심장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단계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해도 조금만 더 하고 쉬자 라고 생각합니다. 텃밭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계단 오르다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이미 산소 부족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슴이 이상하면 즉시 멈추십시오. 서 있었다면 벽에 기대고, 걸었다면 앉고, 일하던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움직임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씹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씹는 것입니다. 물과 함께 삼키면 흡수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입에서 씹어녹이면 훨씬 빠르게 작용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는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용 아스피린 말고 일반 아스피린이어야 합니다. 장용 제품은 천천히 녹도록 코팅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보다 먼저 119에 전화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들이나 딸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응급처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에는 산소 장비, 심전도 장비, 제세동기 같은 생명을 살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전화하실 때는 꼭 또박또박 말씀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의심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소 전달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구급대원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을 부수는 몇 분 동안 심장은 계속 손상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두거나 여분 열쇠를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45도로 기대어 앉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바로 눕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누우면 심장으로 혈액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꼿꼿이 앉아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가 45도 정도 기대 앉는 자세입니다. 소파 등받이나 벽에 기대고 무릎 아래 방석을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족에게는 전화 대신 문자 보내십시오. 왜 문자일까요? 전화 통화를 하면 숨이 가빠지고 감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가슴 아파. 119 불렀어. 문 열어둠. 이 정도 짧은 문자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숫자를 세면서 반복하십시오. 공포에 빠지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은 더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호흡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됩니다. 특히 날숨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단계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기술입니다. 심장이 덜 망가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심장마비의 상당수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만 받아도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는 심장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생선, 채소, 견과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냉장고에 행동 순서를 적어 붙여두고 주소를 큰 글씨로 적어두고 아스피린 위치를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단 하나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오면 참지 마십시오. 가족보다 먼저 119입니다.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88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